숙제를 했었죠. 126쪽에 482번까지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482번 언급 안 했니? 숙제 어디까지 됐지?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475번 했죠? 네, 475번 했어요. 475번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언급은 안 했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갔고 482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얘기까지 했구나. 무슨 삼각형 찾으라는 거냐 이 얘기까지 했었죠.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둔각 삼각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외심이 어디 존재하느냐는 거기 여러분들이 그냥 그 꼭지점 연결해서 둔각 삼각형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면 돼요. 그럼 그 삼각형에 대해서 그 원이 외접원이 되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 되는데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외심은 삼각형 외부에 존재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내신 문제집에서 이런 것들은 나오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예를 갖다가 들어주는데 둔각삼각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126쪽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별로 딱히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486번도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풀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선택하는 방법이 누구야 이렇게 돼 있죠. 말을 애매하게 써놨는데 그냥 단순히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같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뭐 당연히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이 부분집합이 뭐 부분집합 된다는 얘기 아니냐? 완전히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를 문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를 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당연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떤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뭐. 그치?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문장을 만든 건데 이거는 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고 첫 번째 줄에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집합이면서 부분집합 되는 거니까 같은 거 빼버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488번 문제 볼까요? 488 488번 문제는 색깔 영역 색칠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A, B, C, D 영역의 네 가지의 색을 뭐 일부분을 칠해도 되고 전부를 칠해도 되고 쓴 거 또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접 지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하고 들어가죠? A의 몇 가지? 네 가지 곱하기 그럼 B는 몇 가지? 세 가지 A 피해야 되니까 곱하기 그러면 C를 칠할 때는 B만 표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그지? 그 다음에 D는 A 피하고 C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종류의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칠하는 거하고 이 그림을 칠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약간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기는 할 건데 색상 네 가지를 그냥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네 가지로 스타트한다. 그럼 여기도 네 가지로 스타트해. 여기다 누구 칠했다고 해볼까? C 칠했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도 그럼 C를 칠했다고 해볼게요.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들어가면 여기 세 가지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A 칠했다고 해볼게요. A.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돼요. 여기 방금 전에 몇 가지라고 말했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림은 잘 보면은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게 선을 이렇게 좀 밑게 그려놔서 그렇지, 그치? 근데 이 경우는 분명히 얘네 둘을 피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얘네 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는 방법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이거 뭐 딱히 말할 방법은 없고 대칭성이 성립되는 그림은 풀이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고 봐야 돼. 근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줬으면 니들이 알아봤겠지. 일부러 그림을 찌그러뜨려서 그려놓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 몇 가지라고 봐야 돼요. 얘만 피하면 세 가지겠죠. 그쵸? 얘만 피하면 세 가지인데 얘를 피한다라고 했을 적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요 색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됐을 적에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3 곱하기 2에 들었잖아요. 내가. 그쵸? 세 가지마다 각각 두 가지가 공평하게 다 붙어야지 그게 칙칙폭폭 일렬로 곱하기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케바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곱하기 일렬식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시작부터 미리 이거면 얘네 둘이 같냐 다르냐를 따져야 될 문제다라고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달라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데 매번 설명하고 풀진 않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대칭성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기준은 이거 같을 때 이거 같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블럭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두 블럭이 같은 색깔로 시작을 할 때, 두 번째는 얘네 두 개가 다른 색으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색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다 칠하는 게 네 가지면 동시에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4 하면은 누굴 칠했는지 모르겠지만 C를 칠했다 하면 양쪽에 이미 색상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를 피해야 되는데 한 가지 색상이니까 그거 피하면 3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얘네 둘이 다른 거니까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뭐가 됐더라도 얘네는 다른 색상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칠하려면 얘네 둘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도 뭐 여기하고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원순열은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고일 순열 조합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원순열이 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순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테이블에 같은 간격으로 앉았을 적에 A, B, C, D라는 사람이 앉는 거나 D, A, B, C라는 사람이 앉는 거나 결국은 같은 배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 모양으로 돌렸을 때 똑같은 걸 원순열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원순열의 경우는 뭐 그럼 원래 정통한 계산 방법이 뭐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네 가지 색상 정도는 원순열이라는 거에 의미만 하지 공식은 몰라도 풀 수는 있는 걸래요. 고1 선생님들이. 예? 예. 지금 이 문제가 요 배열이 인접 지역의 뭐 대칭성만 같으면 그걸 같은 그림으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원순열 뉘앙스로 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색상도 뭐 여기 A, B, C, D가 여기 색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돌려서 그걸 색칠을 할 적에도 그걸 똑같은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488번처럼 그림을 주면 고1 입장에서는 그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은 거야. 맞지? 근데 원순열을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원순열 원래 내면 안 되는데 그걸 살짝 가미해서 낼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원순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원순열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합동이니까. 그지? 네. 근데 488번은 원순열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원순열이면 그렇게 어떻게 푸는 거냐? 뭐 일단은 일렬로 안 치는 배열이 이거든 아니면 뭐 직순열로 풀어가지고 4, 3, 2, 1을 쓰든 간에 안 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거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순열에서 한 칸, 한 칸, 한 칸 똑같이 가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4개의 영역이면 맨 끝에 나누기 4만 붙이면 그게 원순열의 계산법이에요. 알아먹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5명 원순열이면은요 5명 안 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안 내야 되는 건데 가끔 학교들에서 그걸 갖다가 일부러 내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잘못 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보고 이거 나누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클레임 들어가면 선생님도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스텝 3로 와서 스텝 3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텝 3도 뭐뭐뭐 풀어라라고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지금 어차피 뭐 일부러 그럴 생각은 없는데 순열이 그나마 학생들이 조금 약한 면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 숙제가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럼 앞에 안 돼 있는 학생들은요 빨리들 하세요. 1스텝, 2스텝부터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3스텝도 시간 남아서 부지런히들 채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경우에서 3스텝 연극의 문제는 이건 정말 답답한 문제인데 그런 건 있겠지. 본인이 풀다가 틀렸어. 그럼 그 숙제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걸 악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3스텝이 전부 합해가지고 어느 날은 3스텝이 20문제다. 근데 내가 거기서 4개 빼놓고 다 풀었다. 그러면은 그걸 숙제를 안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에 3스텝을 갖다가 확 닫아 안 풀어놓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풀라고 한 거 갖다가 듬성듬성 그냥 그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빼줬다고 하지 말고 내가 풀다가 못 풀었다 이 얘기 듣고 잊어버리세요. 네. 이런 것들 합시다. 이런 것들 3스텝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순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 순열은 순서를 감안해준, 고려해준 나열, 이걸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팩토리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뭐 표기법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이다 그러면 4, 3, 1 쭉쭉쭉 다 곱하는 거죠. 그죠? 4팩토리얼? 학생들 그냥 4팩이라고 줄여서 읽더라고. 우리말로는 계승인데 계승이라고 읽는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134쪽에 보면은 공식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134쪽에 순열 설명에 괄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나? 4번까지 있죠. 그죠? 거기서 3번하고 4번은 굳이 보지 마세요.
이거 몰라서 못 푼다. 그런 문제 없어요.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면 되고요. 대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알고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6P2면 6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줄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줄 세우는 게 순열인데 그럼 이거 뭐 당연히 우리 뭐라고 써버립니까? 이렇게 써버리고 손 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 공식처럼 생각하면 이거를 분자가 6팩토리얼일 때 여기를 6 마이너스 얘네들의 빼기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빼면 몇 팩토리얼 나오니까 4 팩토리얼 나오니까. 그치? 이거는 6부터 짜라라 이건 4부터 짜라라 빼꾸는 남는 거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려는 겁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래 애들한테 이게 자신 있으면 답 쓸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선생님 숙제할 적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답이 맨 끝에 그러므로 정답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답 찾으려면 노가다 계산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또 귀 닫고 들면 안 되지.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은요 학교 시험 볼 적에는 계산 똑바로 하고요 그냥 전자계산기 때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식이라 하는 사람이 무슨 산수계산 뭐 난 그럼 그거 특별하게 안 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답을 맞춰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나는 별신 자신 있게 편법 이렇게 쓰겠다는 사람은 쓰세요. 근데 굳이 이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건 차차차차 익숙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표현법이 더 좋은 표현법이라고 봐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표현이고 이건 기호니까. 근데 이거는 영탕 쓸모없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 공식은 알아둬야 된다고 그러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이 요거를 의미하는 공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서 조심해야 될 공식 하나 있어요. 가운데 있는 0 팩토리얼입니다.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한 번만 딱 얘기할게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조합도 가볼게요.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죠. 뽑아서 누가 됐느냐예요. 순열은 뽑았을 때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조합에서는 일단은 동그라미 2번 공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C2면 순서를 고려해서 뽑은 퍼뮤테이션에다가 그거 중복되는 만큼으로 나눠라 이거예요. 이런 표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법인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이걸 또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잠깐 살짝 좀 빼면 여기가 6, 2니까 6 나오고 2 나왔는데 이 4는 그러면 6 빼기 2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칠판에 아무것도 없고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다시 만약에 바꿔라. 그러면 이걸 6C2라고 봐도 되지만 뭐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6C4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해가 편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나는 그냥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기본 반응. 6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거든요. 6명 중에서 대표 4명 뽑는 거거든요. 그죠? 뭔 대표를 6명 중에서 4명이나 뽑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6명 중에서 대표를 4명을 뽑는다면요 마음속으로는 얘는 정말 대표되면 큰일 난다 하는 사람 2명을 마음속에서 배제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2개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연히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같아요. 이건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다 설명을 한 거를 이해하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동그라미 2번, 3번은 외울 필요는 없고 요렇게 식을 갖다가 등식 하나, 둘, 셋, 등 3개 붙인 거를 갖다 본인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확률과 통계에서 정식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만약 문제가 필요하면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은 알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은 글 세울 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1인데도 508번처럼 좀 사람 쫄게 만드는 거 있는데 쫄지 말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들어가야 적당한가 문제 보고 넣으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도 좀 왔다 갔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텐데 잠깐만 없나? 문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있구나. 522번을 보면은요 522번이 방금 칠판에다 설명했던 이거예요. 10, C, R-2가 10, C, 2R-3과 같게 되려면 R은 얼마여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3이면 이건 얼마 돼야 된다는 거예요? 7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R-2라는 거에다가 2R-3과 이게 10이다. 오히려 이거는 생각하는데 진짜 생각 의외로 이거 안 써서 틀린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2면 이것도 2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진짜 이걸 빼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신기하게.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빼먹고 이걸 안 하면은 걔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지만 이걸 빼먹고 이거 하는 사람은 정말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모르겠는 거 설명해주고 헷갈리는 거 설명해주고 있지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잘 실수하는 것도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만 511번을 보니까 이게 순면하고 조합이라는 게 문제가 이게 지금 여기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 이게 직접적으로 보통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장으로 나와라는 게 있거든. 경우의 수도. 그러니까 뻔히 고인물처럼 문장이 나오는데 말을 살짝 이제 주인공을 바꾼다든가 뭐 사람을 카드로 바꾼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학생들 배열하는 걸 보고 좀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이해로 충분한 학생은 이해만 해도 되고요. 좀 적어놓은 학생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별표까지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A 좀 넉넉하게 쓸게요. A, B, C, D, F, G 이렇게 7명이 있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나 아니면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나 요거는 여사건 맞습니까? 여사건이라는 표현은 확통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냥 쓸게요. 여집합의 사건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요걸로 풀어서 전체에서 빼겠죠? 이거보다 이게 편하니까 그치? 그러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던져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떤 때는 말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배울 때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어디 클래스라도 이렇게 모의고사 수업하거나 이런 학생들이면 내가 니네들을 집합이나 원이나 그래프를 풀던 내가 기존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요. 여기가 의외로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명일 때는요, 붙어 있든가 떨어지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3명이면 붙어 있든가 떨어지든가가 다가 아니잖아. 다 붙어 있든가 이렇게 붙든가 이렇게 붙든가 손가락 주나봐. 이렇게 붙어 있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개가 넘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여사건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여사건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푸는 거는 이거와 별도로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푼다고. 밥을 많이 먹었나 봐. 밥을 많이 먹으면 여기에 피가 몰려서 여기가 잘 안 나. 여기야 여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기 지금 특정 인원인 얘네를 뺀 얘네들을 먼저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 뚝뚝뚝 떨어뜨려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갈 자리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서 세워서 얘네가 서는 경우를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적어야 돼요. 우리 단톡방에 여기 다 있나? 난 좀 특금 소리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반은 다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번갈아 가면서 결석 한 번씩 다 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초대해야 되니까 나니까 무슨 만약에 다 있으면 나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는 학생은 따로 얘기해주면 이거 확인했는데 이거 귀찮으면 지금 보는 김에 지금 남학생들 밥 먹고 와가지고 졸린 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적으면서 하면 좀 덜 졸리지. 세우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뚝뚝뚝 떨어뜨려서 세우나 붙여서 세우나 얘네만 세울 때는 그게 똑같이 4팩토리얼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비는 자리가 몇 자리가 생겨요? 3자리가 생기죠, 그쵸? 그럼 요 3자리에다가 얘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몇 팩토리얼 붙이면 된다? 3팩토리얼이면은 잘못 푸는 거죠, 그죠? BAC가 어디 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적으로 보면요, 이쯤 되면 시중 문제집 하나 풀어야 되겠지. 걱정하지 마. 그건 나중에 시험 대비 때 너희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담당하시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여기를 보다가 C 같은데 꼭 있어야 될 만한 건데 여기 없는 게 있으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넣을게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메모 잘 해놓으시고요.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거든. 그럼 어떻게 C 한 번 더 사가지고 풀래?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후회하지가 않으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너 어디 쓸래? 네가 먼저 서. 몇 가지 선택.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 섰겠지. 그럼 너는 그러니까 하나만 잘 세우면 그 다음 칙칙폭폭이라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머리들이 영민한 학생이니까 경우의 수가 내가 약해서 그렇지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선생님 그럼 만약에 BAC가 뭐 어디에 섰는데 이렇게 섰다고 하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앞 사람이랑 줄 서는데 떨어져 있으면 몇 센치 떨어져야 줄 서는 거예요? 한 50m 떨어져야 줄 서는 거예요? 아니면 뒷사람이 숨 쉬는 게 여기 목덜미에 느껴질 만큼 바닥 서도 딱 붙지 않으면 줄 안 쓴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없으면 붙었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식을 써놓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우리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죠? 보통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라고 보통 설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5명, 5가 사람 수를 생성하고 뽑는 개수가 이제 줄 세우는 사람 수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줄 서는 사람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울 때 쉬운 문제를 풀 때 맨날 5, 4, 3이면은 5를 사람으로 의윤화를 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5, 4, 3에서 이렇게 개수라는 거는 뽑는 사람 수라고 거기다 고정관념을 박아놓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 예시는 왜 들었다? 아까 전에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가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근데 저기서 문제 상황에서 낫의 경우가 A, B, C가 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A, B도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지금 질문을 잘한 건데 뭐냐면요. 수학 문장이 항상 시험이 거지 같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그죠? 그럼 선생님은 만들면 그렇게 안 만들 겁니까? 아니 나도 옛날에 책 썼어요. 한참 젊을 때 시간 많이 남을 적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문장을 썼더니만 혹시 족보땡땡이라고 합니까? 요즘도 있나요? 거기서 한번 야심차게 우리가 한번 쌤을 이겨봅시다. 그 돈을 이만큼 주면서 책 쓰라고 에이씨 말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안 산대. 그럼 어떻게 하면 삽니까? 편집자는 이렇게 일반 문제집에서 많이 하는 표현을 해서 산대. 네, 3개월 있다 그때. 당신들은 마음대로 하셨는데 뭐냐면 BAC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에 술과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만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알아서 BAC가 다 떨어진 걸로 해석을 해서 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AC 중 2명은 붙어있고 1명만 떨어지는 경우의 수.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말을 써줘요. 그러니까 BA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요 그냥 BAC가 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답변이 됩니까? 그래서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거 그냥 문장 그대로 그냥 내가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한테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한테 2명인 거하고 2명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아예 여사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하나 생각이 더 나는 문제가 이건 그냥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남자 4명하고 여자 4명이 번갈아 쓰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남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남자 먼저 세우면 4, 100, 그지? 그 다음 여자 세우는 거 4, 100. 거기다가 남녀의 배열이 아니라 여남녀 배열도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2. 요건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되시겠죠? 근데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남녀의 인원수가 같은 경우.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는 4명인데 여자 3명인데 남녀가 번갈아서 하면 당연히 남자 사이 공간 3개의 여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경우는 그냥 도식주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문제를 좀 놓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아 대충 줄 서는 거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하는구나가 박혔을 때 어떤 고난도 문제를 딱 봤더니 이거는 내가 기존에 풀었던 거하고 비슷한 거가 있긴 하지만 기존 방법이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고난도 문제를 덤벼들어서는 절대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줄 세우는 경우는 이 정도로 일단은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이건 지금 이제 순열에 와서 뭐 팩토리얼 얘기가 나오는데 511번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511번보다는 여기 칠판에 있는 게 더 기본적인 경우인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511번 문제 쉬워요. 볼게요. 남자 2명과 여자 4명 일렬을 설 때 양 끝에 적어도 한 자리에는 남학생이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떤 거 빼면 되죠? 양옆에다 여자가 쓰는 경우를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 경우에 뭐 6팩토리얼이니까 6팩토리얼에서 누구 빼면 되느냐? 여자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여자가 3명이니까 4명이구나. 여자 4명 중에서 여기에 여자 4명 중 누굴 세울래? 그럼 4가지 경우 발생하고 그 다음 남는 누군가 한 자리 여기 누구 세울래?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여자 세운 건 2명인데 그 남는 여자 2명은 여기 그냥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마음대로 살아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문제 정답은 뭐죠? 6팩토리얼 마이너스 12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답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들으면 뻔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6팩토리얼 계산 노가다라면 얼마 나옵니까? 720 나와요. 720에서 이런 빼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두 개 4팩토리얼 공통인수로 푸세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4팩토리얼 빼내면 얼마 남아요? 6하고 5 남죠? 30. 이거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숫자가 커졌을 때 계산에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해봤겠지만 계산 같은 단순한 거에서 오류가 난다. 근데 그게 50분 시험 중이다. 그러면 자기가 푼 거는 자기가 풀었기 때문에 뻔한 얘기가 자기가 푼 거는 방금 자기가 풀었던 거기 때문에 그 틀린 게 왜 틀렸나가 잘 안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계산은 간략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30인지 이해되시죠? 4팩토리얼 뽑아냈으니까 6, 5, 4, 3, 1, 4팩토리얼 4, 3, 1만 빼니까 6, 5가 나와서 여기 30이고 이것도 계산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얼마냐? 24 곱하기 12 뭐 두 자리 항상 어렸을 적에 혹시 뭐 인도 수학식으로 배워가지고 19구단까지 외운 사람 있습니까? 그거 외우게 시키는 동네에 있는데 인도는 19구단까지 외운대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은 뭐 이런 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순열 글쎄요. 시켜볼까요? 시켜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512번부터 시간 잠깐 줘볼 테니까 512번서부터 515번까지 질문한 거예요. 512, 513, 514, 515.